2007년 4월 19일 부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최낭율 씨는 동업자 백 씨에게 건네줄 서류가 있어서 중구 남포동에서 만나기로 했다. 남포동에서 백 씨를 만난 최 사장은 서류를 주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그 이후로 최낭율 사장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날 저녁 최낭율 사장의 부인 조영숙 씨가 남편의 부탁을 받고 백 씨에게 서류를 받기 위해 공장으로 갔다. 그리고 이 이후로 조영숙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은 최 사장 부부가 납치되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4월 23일에 최 사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최낭율 사장의 휴대전화가 발견되었다. 사건 수사에 더욱 혼란을 준 것은 따로 있었다. 4월 27일에 휴대전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조영숙 씨였다. 조영숙 씨는 남편을 바꿔달라고 했고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 전화의 발신지는 울산의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4월 30일 또 다시 조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조영숙 씨의 친구였다. 이 전화에서 인생에 대해 한탄을 쏟아내더니 뜬금없이 불가에 귀의하겠다며 아이들을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끊어버렸다. 전화의 발신지는 경주시로 밝혀졌다. 5월 6일에 조영숙 씨는 최낭율 사장의 휴대전화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알 수 없는 문자를 남겼고 두 아들들에게 전화를 걸고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다고 한다. 이번 전화의 발신지는 대구광역시였다. 그리고 이날 문자와 전화를 마지막으로 조영숙 씨와도 완벽하게 연락이 두절되었다. 즉 납치된 상태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자유로운 상태라고 보기에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다. 4월 30일에 최낭율 사장의 자동차가 국립경주박물관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 최낭율 사장의 마지막 행적은 경주로 추정되었다. 당시 경주에서는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막대한 이권이 걸려 있었는데 몇십억 단위였다고 한다. 개발조합 이사인 이 씨가 최 사장으로부터 약 3억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계약 체결이 너무 지연되었고 최 사장이 불만을 토로했고 경주의 커피숍에서 서로 드자비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잡고 혐의점과 알리바이를 조사했지만 사건 당일 이 씨에게는 명백한 알리바이가 있었으며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들은 이 사건을 최 사장 부부가 실종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가족들은 동업자 백 씨를 강력하게 의심했다. 이유는 최낭율 사장과 조영숙 씨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백 씨였기 때문이었다. 또 가족들보다 더 많이 경찰들과 접촉한 점도 의심스러웠다. 최낭율 사장이 실종된 이후 경찰서로 익명으로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최 사장의 자동차가 발견된 곳 반경 1km 내외 지점을 샅샅이 수색하면 시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했다. 2007년 수사 당시 백 씨의 알리바이를 조작했으며 최 사장의 휴대전화로 장난질을 했다는 동료 어 씨의 증언을 받아들인 경찰은 곧바로 백 씨를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히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경찰에 출두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백 씨에게 보냈다. 그때가 2012년 5월 15일이었다. 그간 결백을 주장하던 백 씨는 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 그리고 5월 17일에 거제도의 어느 주차장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 유서에는 주식에만 손대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 결국 이 유력한 용의자 백 씨가 사망하면서 경찰은 결국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다.